울브스와 토트넘은 과거에 18번 만났는데 토트넘이 승리를 3번 더 챙겼습니다. 최근의 5경기를 보면 차례대로 승패를 주고받았습니다. 토트넘도 이제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 되었는데 울브스가 어떻게 공략할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순위 차이는 많이 나지만 울브스의 홈인 만큼 토트넘에게도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승무패를 맞춰야 하는 우리도 힘든 경기네요. 울브스는 깜짝 이벤트로 맨시티를 잡은 후 나름 강팀인 에스턴 빌라와 뉴캐슬과도 비겼습니다. 그런데 또 깜짝 이벤트로 셰필드에게 패했네요. 토트넘은 홈에서 첼시에 4대1로 발렸지만 경기 조건이 안 좋아 발릴만 했습니다. 토트넘은 첼시가 보기 안쓰러웠는지 2명을 빼고 뛰는 핸디캡을 달고 경기를 치렀으니 질 수밖에 없었네요. 이번 시즌은 토트넘이 분명히 나은 전력이고 업사이드 트랩의 완성도가 높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업사이드 트랩이라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울브스가 요리 튀고 조리 튀는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두 팀 간의 맞전적에서 보았듯 최근 5경기는 무승부 없이 차례대로 승패를 주고 받은 만큼 이번 경기 승패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라이온은 총 전적 12전에 반이 무승부입니다. 이 정도면 무승부 전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로나와의 맞대결에서도 최근의 2경기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넘어 현재 랭킹 1위에 있습니다. 한 번의 패배는 레알 마드리드 전이네요. 라이온은 최근 8번의 경기에서 2번은 승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승부인데 강팀이랄 수 있는 소시에다와 홈에서 비기고 레알전은 원정임에도 0대0의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지로나는 보시다시피 레알전을 제외하고는 연승 행진 중입니다. 한 골 2골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4-5골씩 몰아칠 때도 있고 직전 오사수나 전에서도 4골이나 뽑아냈습니다. 지로나를 보면 압승을 할 것 같은데 라요를 보면 또 얘가 소시에다 레알 마드리드와도 비기는 놈이라 쉽게 지로나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네요. 라요가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잘하면 또다시 무승부 경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도 더블픽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라요의 무승부와 패배 중 골라가느냐인데 라요가 소시, 레알과도 비기긴 했지만 그보다 못한 팀들과도 비겼으며 지로나는 라요가 비긴 팀들을 거의 죄다 잡아버린 만큼 라요의 무승부빨보다는 지로나의 기세를 믿어보겠습니다. 라요의 패배 가져갑니다. 크리스털과 에버턴은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 에버턴의 승리가 2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무승부도 9번이나 되며 가장 최근의 경기도 무승부였습니다. 최근의 5경기를 보면 에버턴이 한 번 더 이겼네요. 하지만 순위는 크리스털이 한 번 더 이기고 한 번 더 무승부가 많아 에버턴보다 조금 차이나게 위에 있습니다. 크리스털은 울브스와 맨유를 잡았고 에버턴은 웨스트햄과 브렌트퍼드를 잡았습니다. 그 외에 딱히 눈에 띄는 건 없고 직전 경기를 살펴보면 크리스털은 벌리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고 에버턴은 브라이턴을 불러 선제골을 넣고도 무승부 경기로 마감했습니다. 상대팀을 바꾸어버리면 크리스털이 브라이턴과 무승부 경기를 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울브스를 놓고 보면 크리스털은 승리하고 에버턴은 패하고 브렌트퍼드를 놓고 보면 크리스털은 비겼는데 에버튼은 잡았습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전력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봐야 하고 맞전적에서 최근 5번의 경기에서 에버턴이 한 번 더 이겼으나 무승부도 2번이나 되고 크리스털도 승리를 챙겼던 만큼 이번 경기는 에버턴이 조금 우세한 가운데 무승부도 보인다고 봐야겠습니다. 어느 쪽을 찍느냐인데 크리스털의 최근 4번의 경기는 벌리전을 포함해 3골을 뽑아냈고 무득점 경기가 2번이 되는데 반해 에버턴은 무득점 경기가 1번이며 뽑아낸 골은 5골이 됩니다. 홈팀 크리스털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아직 승리가 없는 알메리아와 5승을 챙겨놓은 소시에다가 붙습니다.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는 알메리아가 우세했으나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경기에선 소시에다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알메리아는 승리가 없어 잘한 경기가 3번의 무승부인데 카디스, 발렌시아, 그라나다와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그 3경기는 모두 알메리아의 홈이었네요. 하지만 알메리아가 비긴 3팀 중 그라나다와 발렌시아는 소시에다가 이미 잡았습니다. 여러모로 보아 알메리아가 소시에다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며 홈에서 3번의 무승부가 있으나 그중 2은 이미 소시에다가 잡은 팀이며 그 팀들과 소시에다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라면 소시에다는 9일인 목요일에 벤피카와 챔스전을 치릅니다. 홈에서 라고는 하지만 상대가 약팀이라 해도 챔스전이라는 걸 감안하면 알메리아와의 무승부의 이변도 작은 확률이 남아 있습니다. 소시에다의 챔스전이 이번 경기에 어떤 작용을 불러올 확률이 적기는 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아. 이변픽으로 무승부도 고려해보지만 우선 알메리아의 패배만 가져가 봅니다. 5경기는 본머스와 뉴캐슬인데 얘네는 총 10번 중 4번을 비기고 본머스가 2승, 뉴캐슬이 4승을 챙겼습니다. 10번의 반인 최근 5경기를 보면 무승부가 3번이나 되고 뉴캐슬이 2번을 승리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2경기는 무승부라는 게 놀랍네요. 순위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며 골 득실률도 순위에 맞게 압도적으로 뉴캐슬이 좋습니다. 본머스의 승리는 홈에서 벌레에게 이긴 게 승리의 전부이며 뉴캐슬은 많은 승리 중 아스널과 브렌트퍼드까지 잡았으며 크리스털은 4대 떡으로 작사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왜 도르트문트에겐 졌을까? 리그전에 집중하려고 마음을 비웠나? 뉴캐슬은 수요일에 챔스전을 치렀는데 이번 경기는 그래도 일요일 경기이고 상대팀이 비교적 약팀이라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도르트문트에 잡혀서 피로하겠지만요. 본머스는 보여지는 10개의 경기 중에 무득점 경기가 4번이나 되는데 반해 뉴캐슬은 10경기 중 맨시티 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골을 뽑아내고 있으며 셰필드전에선 8골, 크리스털 전에서는 4골을 뽑아냈습니다. 본머스가 홈에서 선전해서 한 점 정도를 뽑아낸다 해도 뉴캐슬의 공세를 온전히 막아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본머스의 패배 가져갑니다. 이름이 예쁜 그라나다와 이름이 멋진 헤타페가 만났습니다.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아주 오래된 건 아닌데 순위가 19위에 있는 그라나다가 한 번을 더 이겼습니다. 2번의 무승부와 헤타페 1승, 그라나다 2승이 되네요. 그라나다는 홈에서 마요르카를 이긴 게 승리의 전부이며 헤타페는 카디스, 오사수나, 알라베스를 잡았는데 그 3승이 홈에서의 경기네요. 보여지는 그림으로는 헤타페가 월등히 좋아 보이나 실상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라나다는 승리는 한 번뿐이지만 무승부가 의외로 많고 그 무승부 팀 중엔 바르셀로나와 베티스도 포함되었습니다. 헤타페 역시 무승부가 많은데 헤타페의 무승부 경기에도 바르셀로나가 있고 베티스가 있습니다. 그라나다보다 2번의 승리가 더 많은 헤타페지만 그 승리는 모두 홈이었으며 이번은 원정이고 양팀 다 무승부가 의외로 많이 있으며 최근의 맞전적에서도 2번의 무승부가 있는 만큼 무승부는 일단 가져가야 할 놈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홀이냐 짝이냐인데 그라나다가 실점이 많은 팀이지 골을 못 넣는 팀은 아니고 헤타페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한 점 차 승부가 많아 잘하면 그라나다가 승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홈팀 그라나다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갑니다. 7경기는 오사수나와 라스팔마 경기입니다. 두 팀은 중위권에 위치한 팀으로 각각 4승과 5승을 챙겼으며 최근의 맞전적이 오래전이라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오사수나는 셀타비고, 발렌시아, 알라베스, 그라나다를 잡았고 라스팔마도 똑같이 셀타비고, 그라나다를 잡고 거기에 더해 직전엔 AT 마드리드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양팀의 최근 2번의 경기를 보면 오사수나는 베티스와 지로나에게 패했는데 그걸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라스팔마는 알메리아를 잡고 홈에서 무려 AT 마드리드를 잡아버렸습니다. 오사수나가 라스팔마에 뒤지는 전력은 아니지만 기세에서 완전히 라스팔마가 압도할 것 같습니다. 라스팔마는 홈에서만 잘하지는 않습니다. 비아레알과 알메리아도 원정으로 잡았으니까요. 두 팀의 최근 5경기를 보면 골도 많이 나오는 편이라 이번 경기도 주거니 받거니 화끈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양팀 다 무승부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어 승패로 갈라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강했다고는 하나 오사수나는 최근 2연패를 했고 라스팔마는 마드리드까지 잡으며 2연승을 했습니다. 분위기에서 완전히 라스팔마가 압도할 것 같고 그 분위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홈팀 오사수나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맞전적은 예상대로 레알이 압도하지만 가장 최근인 5월의 경기에선 발렌시아가 레알을 잡았습니다. 승점 차이가 많이 나는 2위와 8위의 싸움이네요. 골 득실률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확연히 레알이 좋습니다. 레알은 홈에서 4승, 원정에서 5승을 챙겼는데 발렌시아는 5승 중 4승이 홈에서의 경기입니다. 레알은 지난달 25일
챔스전을 치르고 28일 바르셀로나 원정을 갔는데 다행히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달 6일에 홈에서 라요와 0대0 경기를 했습니다. 레알이 한 골도 못 뽑아낸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하튼 6일에 라요와 무승부를 한 레알은 9일 목요일에 챔스전을 치릅니다. 홈에서 비교적 약한 브라가를 상대하지만 홈이고 상대가 약하다 해도 똑같이 90분을 뛰는 건 사실이고 로테이션 여부야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챔스전 이후 3일 후가 이번 경기가 되겠네요. 레알이 브라가를 이기거나 말거나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힘겹게 그라나다를 잡았지만 그것도 승리는 승리고 레알이 라요와 비겼다는 건 나도 알고 발렌시아도 아니까 분명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경기에 임할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 레알이 또 한 번 부러지기 시작하면 연락에 부러지는 놈이란 말이죠. 그래서 레알을 부러뜨릴 거냐고 물으시면 또 레알의 유일한 패배가 AT 마드리드인데 발렌시아는 AT 마드리드를 홈이긴 하지만 3대0으로 격파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즉 레알 승이 아닌 다른 것도 가져가기엔 픽이 아까울 수 있으나 최근 레알은 세비야와 비기고 라요와도 비겼으니까요. 그럼 최종 픽은 승무냐 승패냐인데 일단은 이 경기를 삭제하겠습니다. 승무패 다 체킹해 놓습니다. 아스널과 벌리가 만났습니다. 맞전적은 압도적으로 아스널이 승리가 많은데 근데 왜 최근에 5경기에선 3번의 무승부가 있을까요? 나머지 2번은 1승 1패라고 나오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벌리가 11번을 치고 4번을 비겼는데 그 4번 중 3번이 근래라 할 수 있는 최근이고 또 딱 한 번 이겼는데 그것도 아주 오래된 기록은 아니라는 거죠. 순위도 많이 차이나고 골 득실률도 많이 차이나고 아스널은 한 번 패했는데 벌리는 한 번 이겼습니다. 아스널이 직전 뉴캐슬에 한 점 차로 패하기는 했으나 벌리와 뉴캐슬을 비교할 수는 없죠. 아스널의 약점을 찾는다면 9일 목요일에 홈에서 세비야와 챔스전을 치른다는 건데 배당은 압도적인 정배이나 세비야가 그냥 너네 이겨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벌리는 무승부도 한 번뿐이라 아스널과 비긴다는 생각은 어렵네요. 벌리가 비긴 팀은 어마무시한 노팅엄이네요. 노팅엄은 직전에 에스턴 빌라를 2대0으로 격파한 놈입니다. 그 놈과 비긴 벌리라면 아스널과 해볼만 할까요? 머리는 1.1배라도 아스널 승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지같은 가슴은 아스널을 부러뜨리라고 마구 요동치니 미치겠습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해도 배팅은 머리로 해야 하는데 간혹 가슴으로 찍는 놈들이 배당을 안겨주기도 하지만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아스널 승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봐도 아스널 승인데 저는 기권해야겠습니다. 세비야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아스널을 졸라게 괴롭혀주고 만약 이겨주기까지 하면 정신적으로도 아스널은 멘붕이 올 텐데 근데 그래도 벌리가 질 것 같다는 말이죠. 전 아스널의 승과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얘네는 아스톤빌라가 눈에 띌 정도로 우세합니다. 하지만 30번 중 11번은 무승부 경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최근이랄 수 있는 3번의 경기에선 아스톤이 2번을 승리하고 풀럼이 1번을 승리했습니다. 5위와 15위 10계단이 차이가 나는데 실점률은 풀럼이나 아스톤이나 비슷한데 득점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네요. 아스톤은 홈에서 무승부도 패배도 없습니다. 동네바를 확실하게 챙겨먹는 놈이네요. 아스톤이 보인 행보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노팅엄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스톤은 크리스털을 대파하고 브라이턴은 더 대파하고 웨스트햄까지 큰 점수차로 잡아버렸습니다. 직전 노팅엄에 2대0으로 발렸는데 다시 이렇게 기록을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정 가서 술 퍼마시고 자빠져 놀지 않는 이상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말입니다. 여태 보인 4점, 3점, 6점, 4점 그렇게 쫙쫙 뽑아내던 골이 갑자기 노팅엄을 만나면서 멈춰버리고 말았네요. 풀럼은 셰필드와 루턴타운을 잡았는데 그 외에 잘한 경기는 브라이턴, 크리스털과는 무승부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홈이 아닌 원정에서요. 크리스털이야 그렇다 쳐도 브라이턴과도 무승부를 한 건 꽤 잘했네요. 이 아스톤과 풀럼은 12일에 경기를 하는데 아스톤은 10일에 컨퍼런스 경기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홈에서 치르기는 하지만 이틀 만에 다시 풀럼전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이걸 반영을 해야 할까요? 직전 노팅엄에 대패하고 컨퍼런스전을 치르고 이틀 후에 풀럼을 홈에서 맞는다. 로테이션 여부야 알 수 없지만 이틀은 좀 짧지 않나요? 앞서 어마무시한 아스널과 벌리전도 무승부를 생각한 놈이 아스톤과 풀럼전을 그냥 아스톤 승으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스톤 승리를 가져가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전 이왕 죽은 거 무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리버풀과 브랜드퍼드는 4번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최근이라고 봐도 되는데 리버풀 기준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퍼드가 아주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니라는 게 기록에서 보여지네요. 리버풀과 3대3으로 무승부 경기도 했고 3대1로 잡은 적도 있네요. 리버풀도 홈에서의 성적이 퍼펙트합니다. 무승부도 없고 패배도 없습니다. 굉장히 센 팀인데 동네발까지 제대로 받는 놈이네요. 브랜드퍼드는 득실률에서 차이가 날 정도로 리버풀보다 뒤지며 홈과 원정의 성적이 큰 차이가 없다고 나옵니다. 리버풀에게 1패를 안겨준 팀이 토트넘이네요. 토트넘은 애들이 착해서 좀 안 돼 보이는 팀 만나면 선수 2명씩 빼고 하는데 리버풀은 잘 나가는 팀이니 그냥 홈에서 잡아버렸나 봅니다. 브랜드퍼드는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리버풀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브랜드퍼드는 승리 없이 6경기를 치르다 벌리와 첼시를 잡고 웨스트햄까지 잡았습니다. 브랜트퍼드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얘네는 아마 리버풀을 루턴타운 보듯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전 경기 리버풀이 루턴타운과 비겼으니까요. 이 경기도 12일 일요일에 치르는데 리버풀은 10일 금요일에 유로파 경기를 치르기 위해 원정길에 오릅니다. 상대가 이미 크게 대파한 팀이라 승리하고 오겠지만 일정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정을 다녀오고 이틀 뒤에 치르는 경기라면 최근 상승기류에 올라탄 브랜트퍼드라면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리버풀은 루턴타운 같은 놈이니까요. 아까부터 계속 말도 안 되는 놈들을 픽업한 만큼 이번 경기도 저는 리버풀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웨스트햄과 노팅엄도 많이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이랄 수 있는 게 가장 위에 두 경기인데 웨스트햄이 4대0으로 한 번 이기고 노팅엄이 한 점 차로 이겼네요. 1승 1패. 아니, 순위가 왜 이렇죠? 나란히 있네요. 웨스트햄이 12위, 노팅엄이 13위? 웨스트햄이 못하고 있는 건지 노팅엄이 의외로 잘하고 있는 건지. 하긴 아스톤빌라도 잡은 노팅엄이니 중간 자리에 있어도 되겠습니다. 승리는 웨스트햄이 1승 많은 4승이고 패배도 웨스트햄이 1패 많은 5패라고 나오네요. 직전에 노팅엄이 아스톤을 잡지 못하고 패했다면 노팅엄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팅엄은 맨시티 패배 이후 패하지 않는 무승부 경기를 연달아 3번이나 했고 그 후에 리버풀에 패하고 아스톤을 잡았습니다. 웨스트햄은 뉴캐슬과 비긴 후 3번 연장 패배를 기록했으며 10일 금요일에 홈에서 유로파리그전을 치릅니다. 그 상대는 직전 원정 가서 2대1로 패한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이번엔 홈이긴 하지만 이미 올림피아코스에게 패한 전적이 있어 어려운 경기가 될 건 뻔하고 두 팀의 경기를 구영탄 감, 아니 노팅엄의 포레스트 감독이 눈을 가늘게 뜨고 분석하겠죠. 올림피아코스가 웨스트햄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할 겁니다. 직전 아스톤을 잡은 노팅엄이라면 리그 3연패를 기록 중이고 유로파 경기도 치러야 하는 웨스트햄이 만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력이야 조금 뒤진다 해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아지며 분위기까지 좋을 노팅엄이 아주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씩씩하게 웨스트햄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첼시와 맨시티가 만났습니다. 두 팀은 많이 만나서 많이 승패를 나눠 가졌는데 첼시가 더 많이 이겼네요. 하지만 최근에 5번의 경기는 4번을 맨시티가 승리했습니다. 첼시는 무승부가 3번인데 반해 맨시티는 무승부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전적에서도 최근에 5번은 무승부가 없었으니 이번 경기 무승부는 버리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득실률에서 맨시티가 첼시를 월등하게 능가합니다. 이걸 보니까 또 노팅엄이 나오네요. 노팅엄은 첼시까지 잡았었네요. 첼시는 4승을 챙겼는데 그중 3팀은 루턴타운, 풀럼, 벌리였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할 팀들을 이겨주었지만 그것도 잘했다고 해야 하는 게 첼시의 현재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하기 까다로워진 토트넘을 원정 가서 잡았습니다. 3번의 승리팀과는 토트넘이 좀 다릅니다. 랭킹에서도 알 수 있듯 토트넘은 이번 시즌 꿀릴 게 없는 팀인데 첼시가 벌리나 루턴타운을 잡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토트넘을 대차로 잡으면서 첼시의 분위기는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맞전적에선 맨시티가 압도하나 총 전적에서는 첼시가 월등하게 승리를 챙긴 만큼 첼시는 지금 역같아도 첼시입니다.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팀을 만나면 라이벌 전이란 생각으로 열심히는 뛰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력으로는 맨시티가 좋기는 하나 월등하게 좋다고는 못합니다. 울브스에 패하고 아스널에 패한 전력도 있으니까요. 아스널,
리버풀, 첼시, 맨유, 맨시티. 얘네는 전력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만 얘네끼리 붙여놨을 때는 누가 이겨도 누가 져도 뭐라 할 수 없는 팀들입니다. 첼시는 아스널과 비겼지만 맨시티는 아스널에 패했습니다. 만약 반대의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첼시의 분위기가 맨시티보다는 못하나 이번에 토트넘을 잡은 것. 그게 분위기 반전이 될 수 있는가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의 첼시는 홈에서 1승밖에 챙기지 못했는데 원정 가서 토트넘을 잡고 홈에서 맨시티를 만나는 만큼 살아나려는 분위기를 확실하게 살려야 하겠습니다. 첼시에겐 3번의 무승부가 있으나 맨시티는 무승부 없는 경기를 하는 만큼 이번 경기는 승패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첼시의 승에 걸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4경기는 세비야와 베티스가 만났습니다. 골 득실률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순위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무승부가 5번씩이나 된다는 것도 좀 흥미롭네요. 맞전적은 세비야가 월등하게 앞섰으나 최근에 2번의 경기는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맞전적에서 보았듯 이번 시즌의 세비야는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세비야의 승리는 라스팔마와 알메리아이고 베티스는 발렌시아와 라요까지 잡았습니다. 세비야는 그래도 최근의 4경기에 승리가 없지만 패배 또한 없는 무승부 경기를 하고 있으며 그중엔 라요와 레알 마드리드도 포함되었네요. 베티스 역시 무승부 경기가 많이 있지만 최근의 흐름은 월등하게 세비야를 능가합니다. 두 팀은 맞전적에서 보았듯 최근의 경기력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고 양팀 모두 무승부 경기를 많이 했기에 이번 경기도 세비야의 패배 아니면 무승부를 체킹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세비야는 9일 목요일에 챔스전 아스널 원정을 다녀와야 하고 베티스는 10일 금요일에 유로파리그를 치르는데 홈에서 치릅니다. 하루 차이라 체력적인 컨디션은 별 차이가 없다 해도 정신적으로는 계속 무승부 중인 세비야와 최근 2승을 챙긴 베티스라 원정팀 베티스가 좀 자유롭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경기는 무와 패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하나를 가져가야 하기에 고민 좀 했고 홈팀 세비야의 패배를 담아가기로 했습니다.